나이 들어서 원래 이런 건가? 정말 다들 그렇다는데 나만 예민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몸속 근육벽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몸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예전엔 저도 계란만 하루 한두 개 먹으면 충분하다고 믿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계란만 챙기면 근육은 알아서 버텨주겠지 하고요.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웠는데요. 요즘은 숨이 덜 차고 손잡이 없이도 올라가집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도 덜 휘청거려요. 그때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근육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약해진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도 젓가락을 드는 손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다리가 이유 없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도 몸에 모래주머니를 몇 킬로 더 달아놓은 것처럼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책상이나 문고리를 꼭 짚고 일어나야 안심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겁니다. 머리로는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리는 이미 주저앉으려 하고 평소처럼 잘 먹고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하게 먹는다고 느끼는데도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넘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원래 그런 거겠지. 하지만 대한노인병학회와 유럽노인의학회는 이 조용한 근육 감소가 60세 이상 인구의 10% 안팎을 이미 잠식했고 막지 않으면 낙상과 골절,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끌어올리는 핵심 질환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근육이 줄어드는 상태인 근감소증을 노년기의 마지막 장기 부전이라고까지 부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근육 감소가 시끄럽게 아프다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몸이 예전보다 조금 더 피곤하고 움직일 때 반 박자 느리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잠깐 어지러운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욕실에서 몸을 돌리다가 버스에서 가볍게 일어나다가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동작 하나에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지고 팔이나 엉덩이 뼈가 산산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중년을 지나고 특히 60세 이후가 되면 매년 몸속 근육이 평균 1% 정도씩 줄어든다고 보고합니다. 숫자로 보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1%가 5년, 10년 쌓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년 뒤에는 계단이 두려워지고 10년 뒤에는 보행이 흔들리고 넘어질 위험은 몇 배로 치솟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체중도 비슷하고 건강검진도 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근육이라는 마지막 방어막이 매년 조금씩 아주 조용히 깎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육이 무너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열이 나지도 않고 심한 통증도 없고 병원에 갈 만큼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조금 더 피곤해질 뿐이고 다리가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는 느낌이 들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신발끈을 묶는 짧은 동작에도 숨이 찬다면 이미 신호는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개 참고 넘깁니다.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는 사이 근육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 몸을 지탱하고 감염이 왔을 때 버티며 수술을 받아도 회복하게 만드는 안전벨트 같은 존재입니다. 이 안전벨트가 느슨해지면 작은 충격도 크게 다가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다 균형을 잃는 순간, 버스에서 급정거할 때, 휘청이는 순간, 식탁 의자에서 일어날 때 중심을 잃는 그 찰나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낙상은 골절보다 더 무섭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결국 침대와 의자 사이에서만 하루를 보내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넘어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그때 조금만 관리했더라면.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복이 더디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잘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이전의 안정감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근육의 조용한 후퇴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피로,
이유 없는 무기력, 자주 부딪히는 발끝, 이 사소한 징후들이 모여 큰 사건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선택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지킬 것인가. 다음 이야기는 이 흐름을 되돌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육을 저는 늘 벽돌로 쌓은 담벼락에 비유합니다. 젊을 때는 벽돌이 매일 새로 올라가고 틈이 나도 금세 메워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날부터 벽돌 하나가 툭 빠져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티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대신 바람이 조금 더 스며들 뿐입니다. 우리는 그 바람을 피곤함이라고 부릅니다. 휘청거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벽돌이 10개 빠지고 20개 빠질 때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버틴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충격 하나에 담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순간이 낙상이고 골절이고 긴 입원입니다. 문제는 무너진 뒤에는 다시 쌓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면 올릴 수 있던 벽돌이 나이가 들면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려도 제자리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무너진 뒤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근육도 똑같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근육을 다시 채우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고됩니다. 그 과정에서 통증도 시간도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불편이 사실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단이 버겁고 양말을 신는 동작이 느려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허벅지가 먼저 떨린다면 그때가 바로 벽돌을 붙잡을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병이 와야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육은 병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몰래, 아주 조용히 도망갑니다. 그리고 눈치채는 순간에는 이미 절반이 비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무너지는 속도를 멈추고 심지어 다시 쌓기 시작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선택을 바꾸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지금 여기서 집중하지 않으면 그 선택권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반응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재료를 정확히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단백질로 유지되고 단백질이 없으면 어느 쪽으로든 버티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밥도 먹고 반찬도 먹는다, 단백질도 나름 챙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식단을 들여다보면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령자가 되면 입맛이 떨어지고 위장은 예전 같지 않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오기 때문에 필요한 양을 채우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요구량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낡아가는 근육을 붙들어 두려면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근육은 더 쉽게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노화의 진짜 함정입니다. 단백질은 살이 찌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단백질은 몸을 버티게 하는 구조물입니다. 뼈를 붙잡고 관절을 보호하고 넘어질 때 몸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국내 대학병원 공동연구와 유럽 임상영양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고령자의 단백질 섭취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보행 속도와 하체 근력이 유의하게 개선되고 낙상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백질을 잘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몇 년이 지나면 걸음걸이에서 먼저 드러난다고 합니다. 한쪽은 지팡이를 찾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두 발로 세상을 다닙니다. 이 차이는 유전보다 식탁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렸습니다. 무작정 많이가 아닙니다. 비싼 음식도 아닙니다. 지금 몸에 맞는 단백질을 정확하게 고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노년의 품질을 바꿉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열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대체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비싼 건강식품을 사야 하나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특별한 단백질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근육을 살리는 음식의 대부분이 이미 여러분의 냉장고, 동네 마트, 편의점에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이름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광고가 더 큰 소리를 냈고 중요한 정보는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노후 건강 누림은 단순히 음식 소개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노년의 삶을 지키는 정보를 전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본인이나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필요한 이야기라면 구독과 팔로우를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 하나가 또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지나쳤던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식품들을 한국 식단에 어떻게 넣으면 되는지,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따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35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해 온 덕터 김약손입니다. 대학병원 외래에서 하루에도 수십 분의 중년, 노년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계란도 먹고 두부도 먹어요. 고기도 가끔 먹습니다. 충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 검사 결과를 보면 단백질 상태가 이미 위험선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란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저도 하루에 1개 정도는 꼭 권합니다. 하지만 계란 하나로 근육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다들 계란이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착각을 하나씩 벗겨드리겠습니다.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풍부하고 근육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목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다시는 예전 식단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단백질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식품이고 흡수가 잘 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계란은 좋은 단백질이지 최고의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근육을 살려야 하는 고령자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단순히 단백질의 양만 보고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어떤 단백질이냐입니다. 그 중심에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류신은 근육에게 지금부터 새로 만들라면서 시작 버튼을 눌러주는 신호탄 같은 존재입니다. 이 류신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은 조용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란은 이 류신 함량이 생각보다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장은 단백질을 흡수하는 힘도 함께 약해집니다. 예전과 같이 먹어도 근육이 받아들이는 양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계란을 먹어도 40대와 70대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놀랍니다. 나는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령자 단백질은 2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단백질 밀도가 높을 것. 둘째, 소화와 흡수가 쉬울 것. 이 2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식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란만 먹고 안심하는 순간 근육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이 장면을 봅니다. 식단을 바꾸기 전까지는 아무리 영양제를 드셔도 소용이 없었던 분들이 단백질의 종류를 바꾸는 순간부터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계단이 덜 무섭고 무릎에 힘이 들어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다는 말을 듣습니다. 바로 이 변화가 단백질의 질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먹는 양보다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지 그 이유를 짧고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이 먹으라는 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배는 금방 부르고 소화는 느려지고 한 숟갈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자에게 정답은 양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같은 한 숟갈이라도 근육이 바로 쓰는 재료를 넣느냐, 배만 채우는 것을 넣느냐의 차이입니다. 몸은 솔직합니다. 쓸모없는 열량에는 반응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단백질에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적게 먹어도 강하게 드셔야 합니다. 씹기 힘들고 삼키기 어려운 식사가 아니라 가볍게 넘어가지만 안에서는 큰 일을 하는 단백질을 고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식탁이 여전히 밥과 반찬 위주라는 점입니다.
배는 부르지만 근육은 굶주린 상태. 이것이 노년의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체중은 유지되는데 다리는 약해지고 얼굴은 괜찮아 보여도 허벅지는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체중은 안전지표가 아닙니다.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어도 체중계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몸은 속에서 무너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흡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장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가 잦고 식후에 유난히 피곤하다면 이미 흡수 경고가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습관처럼 먹던 음식을 내려놓고 흡수가 쉬운 쪽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결국 노년의 단백질 전략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밀도, 흡수, 지속,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몸이 반응합니다. 다음부터 소개할 식품들은 이 기준을 통과한 것들입니다. 적은 양으로도 근육을 움직이고 속에 부담을 주지 않고 매일 이어갈 수 있는 실전 재료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식품은 병아리 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샐러드에 들어가는 콩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아리 콩은 계란보다 단백질 밀도가 높고 근육이 좋아하는 아미노산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병아리 콩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근육을 간접적으로 지켜주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이 섬유질은 장을 깨끗하게 만들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 몸속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근육이 덜 부서집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보았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고기가 싫고 치아도 약해 단백질을 거의 못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계단만 오르면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병아리 콩을 감자와 채소와 함께 끓여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계단에서 숨이 덜 찹니다. 다리가 덜 떨려요. 두 번째는 퀴노아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이어트 밥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퀴노아는 근육을 위한 곡물입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거의 유일한 곡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경과 근육을 동시에 살리는 라이신이 풍부합니다. 저는 밥에 퀴노아를 20에서 30%만 섞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맛은 거의 변하지 않으면서 단백질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몇 주만 이렇게 드셔도 다리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겉보기에는 작은 씨앗이지만 안에는 고령자의 근육이 원하는 미네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 아연, 철분, 이 세 가지는 근육을 움직이는 전선 같은 존재입니다. 부족하면 쉽게 쥐가 나고 피로가 가시지 않고 어지럼증이 잦아집니다. 요거트에 뿌리고 밥에 섞고 국에 띄우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템페입니다. 두부보다 단백질이 높고 소화는 더 쉽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장이 약한 어르신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템페를 불고기처럼 구워 드신 분들 중에는 고기보다 속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계란만 믿던 분들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다음 식품들은 이름부터 낯설 수 있지만 효과는 더 강력합니다. 이제부터는 속도가 다릅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다리가 달라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귀를 더 열어 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식품은 스피루리나입니다. 보통 초록 가루쯤으로 보이지만 이 작은 가루가 가진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스피루리나는 단백질 함량이 60%를 넘고 어떤 제품은 70%에 가깝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흡수율입니다. 유럽 임상영양학회는 스피루리나 단백질의 체내 이용률이 매우 높아 소화력이 떨어진 노년층에도 적합하다고 경고 수준으로 강조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것입니다. 스피루린에는 파이코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한겹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근육을 좀먹는 만성염증을 억제합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근육을 태우는 불을 끄는 소방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몇 주만 먹어도 다리가 덜 붓고 아침에 몸이 덜 뻣뻣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햄프시드입니다. 마약의 원료와 이름이 비슷해 오해를 받지만 완전히 다른 식품입니다. 햄프시드는 완전 단백질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몇 안 되는 식물성 식품입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기닌 함량이 높아 혈관을 넓히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줍니다. 혈액이 잘 가야 단백질도 잘 도착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고 잘 쥐가 나는 분들에게 유난히 반응이 빠릅니다. 일곱 번째는 세이탄입니다. 고기처럼 보이지만 지방은 거의 없고 단백질은 고농축입니다. 한 접시로도 계란 여러 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경고 하나를 드립니다. 셀리악병이나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유럽 소화기학회는 글루텐 민감 환자에게 세이탄 섭취가 장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최고 단계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모르고 먹었다가 속이 더부룩해지고 설사가 난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면 세이탄은 고령자를 위한 고단백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볶아 먹고 구워 먹고 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다음 식품들은 더 놀랍습니다. 익숙하지만 거의 모르고 지나친 단백질의 보고드립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식품은 숙성 치즈입니다. 특히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처럼 오래 숙성된 치즈입니다. 치즈는 살찐다, 기름지다, 노인에게 안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숙성 치즈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랫동안 발효되는 동안 유당이 대부분 분해되어 우유만 마셔도 배가 아픈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오히려 더 농축됩니다. 얇게 갈아서 국에 뿌리고 샐러드에 조금 얹고 밥 위에 한 꼬집만 흩뿌려도 단백질이 조용히 쌓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유럽 영양학 연구에서는 숙성 치즈가 근육 손실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근육을 위한 조미료가 되는 셈입니다. 아홉 번째 식품은 흰살 생선 분말입니다. 말린 생선을 곱게 갈아 만든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과 지방이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것은 거의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한 숟갈의 밀도는 고기 한 덩이에 가깝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류신입니다. 흰살 생선에는 근육 스위치를 켜는 류신이 매우 풍부합니다. 류신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근육에게 지금부터 만들어라라고 명령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적은 분일수록 생선 분말의 효과가 더 큽니다. 죽에 넣고 찌개에 풀고 밥에 섞어도 맛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큰일이 벌어집니다. 근육은 재료를 받았다는 신호를 받고 다시 깨어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단백질이 그냥 고기나 계란이 아니었네요. 선택이었군요. 맞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마지막 비밀병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절반은 이미 성공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노년기의 근육을 지켜주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열 번째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가장 자주, 가장 조심스럽게, 그러나 가장 강하게 권하는 단백질. 바로 웨이 단백질입니다. 유청 단백질이라고도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듣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이 약해진 분들일수록 더 필요한 것이 웨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와 생선은 소화가 느려지고 위에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먹어도 흡수가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근육에 전달되기도 전에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웨이는 다릅니다. 마시는 순간부터 흡수가 시작되고 근육은 즉시 반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식욕이 없을 때, 입맛이 떨어진 날, 이럴 때 작은 한 컵의 웨이는 고기 한 그릇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의 식사량이 줄어들수록 근감소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빠르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웨이입니다. 간편합니다. 준비도 없습니다. 물에 타면 끝입니다. 그래서 회복 중인 분들, 넘어졌다가 기운이 떨어진 분들, 수술 이후 입맛이 없는 분들에게 웨이는 구조 신호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중반의 한 환자는 넘어짐 이후 걷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식사량은 반으로 줄었고 체력은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웨이 한 잔과 가벼운 의자 일어나기 운동을 권했습니다. 한 달 뒤 스스로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버스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웨이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고령자는 복잡한 제품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성분이 단순하고 단맛이 강하지 않고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 제품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웨이는 기적의 물이 아닙니다. 다만 포기했던 근육을 다시 대화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꼭 멈춰서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약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많이 먹으라고 권할 수 있는 물질도 아닙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 간 질환이 있는 분, 오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단백질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처리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최근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정상이었는지, 단백질 제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는지, 이것을 무시하고 무작정 늘리면 근육보다 먼저 지칠 장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가지를 모두 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담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3가지입니다. 내 몸에 맞을 것,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부담이 없을 것. 이 기준으로 2가지나 3가지만 고르면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병아리콩과 퀴노아로 식사를 바꾸고, 어떤 분은 생선 분말과 웨이 한 잔으로 채우고, 또 어떤 분은 템페와 호박씨로 해결합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맞는 조합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 10분 걷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욕실 벽을 짚고 한 발 서기,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쓰겠다는 신호를 받아야 반응합니다. 단백질만 주고 쓰지 않으면 쌓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킨 분들이 몇 주 만에 달라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얼굴빛이 바뀌고 걸음이 안정되고 밤잠이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포기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무엇을 드실지, 어떻게 걸을지,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1년 뒤, 5년 뒤를 바꿉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팔로우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짐하신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기록이 내 몸을 바꾸는 첫 증거가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단단한 몸을 위해 닥터 김약손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